동창회에 가보면 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온 친구들인데 누구는 환하게 웃으며 당당히 서 있고 누구는 축 처진 어깨와 깊어진 주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도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속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 않으셨나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 그 흔적은 얼굴과 몸, 그리고 마음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활력이 줄고, 기력이 빠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버린 듯 보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한 끼의 식사, 잠깐의 게으름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낯선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괜히 피곤해서 약속조차 미루게 됩니다. 이 작은 포기와 무심함이 쌓이면 우리 삶은 활력을 잃고 얼굴빛은 어두워지고 몸은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민감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들 손잡아 키우느라 젊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주름진 피부, 힘 빠진 목소리, 어깨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 그때 들려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늙었네. 이 말은 남의 입에서 가볍게 나오지만 당사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노화는 숙명일지라도 늦추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내며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찾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늘 들으시는 이 시간이 내일의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적의 이름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에도 생깁니다. 밥을 먹고 소화할 때도 생깁니다. 햇볕을 쬐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생깁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만들어져 내 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 것, 햇볕을 조금 쬐었는데도 검은 자국이 오래 남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가 쌓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 적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된장국, 보리밥, 제철 나물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이 넘칩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크게 늘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회복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름이 빨리 늘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활성산소의 표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긴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당이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결국 동맥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숫자 문제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몸이 늙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왜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은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늙어 보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공기가 맑아서만이 아닙니다. 산소 사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덜 쓰니 활성산소도 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늦게 늙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도시의 매연 속에서 살고 빠른 생활에 지치며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것이 활성산소를 부추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세포가 실제로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내 얼굴을 바꾸고 20년 뒤 내 건강을 지킵니다. 동창회에서 마주하는 두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활짝 웃으며 젊어 보이는 사람,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이 어두운 사람. 그 차이는 결국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포를 지키려는 힘과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거울 속 내 모습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활성산소가 몸을 갉아먹는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붙잡아 없애줍니다. 세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혈관을 보호합니다. 면역을 올립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큰 병도 예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피곤할 때 먹는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습니다. 동맥경화와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C는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면역력에도 꼭 필요합니다.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전사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기 위해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급될 때만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중요합니다. 주름, 탄력 저하, 검은 반점.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열쇠입니다. 부족하면 새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빠르게 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알약 하나 작은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C는 하루 수천 밀리그램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00mg을 3번 나누어 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혈액 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포가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기지 않나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비타민C 자체가 결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유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먹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가루, 알약, 드링크. 가장 순수한 것은 가루 형태입니다. 첨가물이 거의 없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면 알약이나 드링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천연 비타민 C만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은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몸에서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진짜 천연은 귤, 키위, 파프리카 같은 음식뿐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위암을 억제하고 혈관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피부에 콜라겐을 채워 젊음을 유지합니다. 노화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하루 3번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필요하다면 다른 영양소와 함께 챙기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세포를 살립니다. 피부를 맑게 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비타민 C를 생활 속에 꼭 자리 잡게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이 얼굴입니다.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주름, 예전보다 푸석해진 피부, 예전 같던 탄력이 사라진 것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지키는 일은 젊어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부가 늙는 데는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피부 두께가 얇아집니다. 셋째,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넷째,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며 피부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특히 자외선은 큰 원인입니다. 햇볕을 조금만 쬐어도 주름이 늘어납니다. 기미와 잡티도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깊은 곳, 진피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나이든 얼굴로 드러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열쇠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사슬이 엮여 만들어집니다. 그 사슬이 단단히 이어지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쉽게 늘어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보충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콜라겐만 먹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에서 콜라겐은 먼저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 속에서 새롭게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즉, 콜라겐과 비타민 C는 한 쌍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피부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피부과에서도 오래전부터 비타민 C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비타민 C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기와 자외선에 쉽게 산화되어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깊은 곳까지 닿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먹는 비타민 C는 다릅니다. 혈액을 타고 진피층까지 도달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힘을 직접 발휘합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조절에도 필요합니다. 멜라닌은 원래 피부를 지키는 색소입니다. 하지만 많아지면 기미, 잡티, 검버섯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덕분에 피부가 맑고 환하게 유지됩니다. 피부 노화는 외부 관리로만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속에서 지탱하는 힘이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의 젊음은 결국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비타민 C와 콜라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피부가 금세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을 조금 못 자도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자외선, 흡연, 음주, 이 모든 것이 비타민 C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피부는 방어력을 잃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피부를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 섭취와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 비타민C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활성산소를 막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를 뿌리부터 지켜줍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비타민C를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글루타치온과 아연도 더하면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톤을 밝게 하고 노화 방지 효과가 강력합니다. 아연은 피부 방어막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타민C와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비타민C는 상처 회복에도 중요합니다. 수술 뒤나 피부가 손상됐을 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콜라겐이 빨리 재생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빨리 아물고 흉터가 줄어듭니다. 결국 피부의 젊음은 화장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타민C가 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속이 건강하면 피부도 맑고 밝아집니다. 몸속이 약해지면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콜라겐 섭취도 함께 하세요. 두 가지가 만나야만 피부 속 진피가 되살아나고 젊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힘은 단순히 영양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그 효과는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 그것은 바로 생활 리듬과 운동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을 움직일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리모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일상 자체가 운동이었습니다. 밭일, 빨래, 걸어다니는 생활. 하루가 곧 운동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근육 손실, 60대 이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다릅니다. 꾸준히 운동을 이어온 사람은 여전히 탄탄한 몸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줄인 사람은 근육이 사라지고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결국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리고 면역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회복도 더뎌집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몸의 중요한 기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하체에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 이곳이 약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앉고 일어나고 걷는 기본 동작조차 힘들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늘어나고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 결과 생활의 독립성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곧 젊음입니다. 팔에 힘이 있고 다리에 탄력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까지 다릅니다. 활력이 몸 전체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것,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몸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 그것이 노화를 늦춥니다. 반대로 가끔 무리하는 운동은 몸을 해칩니다. 근육에 큰 손상을 주고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적당한 강도로,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답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을 돌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지키고 뼈를 강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노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어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수면 시간을 놓치는 습관, 아침을 거르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 이런 작은 흐트러짐이 쌓여 몸의 시계를 무너뜨립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6세 젊게 보입니다. 반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외모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젊음은 단순히 화장품에서 오지 않습니다. 피부과 시술만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서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것,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 과식하지 않고 제철 음식을 즐기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얼굴빛을 바꾸고 몸을 지켜냅니다. 생활 습관은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리듬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웃음이 늘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늘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고 마음도 쉽게 늙어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생활의 작은 부분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TV를 끄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세포를 지키고 여러분의 젊음을 연장합니다. 노화를 막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노화를 막는 힘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사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몸은 무너집니다. 그만큼 음식은 젊음을 지켜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밥상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만든 된장국, 제철 나물, 잡곡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가공식품이 늘었고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이 흔해졌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몸속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과식은 큰 문제입니다. 많이 먹으면 산소 소비가 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몸은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칼로리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남은 당분은 혈관과 세포에 쌓여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의 선택은 젊음과 늙음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은 그 시기에 맞춰 가장 많은 영양을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쑥, 냉이가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여름에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참외와 수박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버섯과 곡식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타민C가 가득한 귤과 배추가 제격입니다. 자연이 주는 이 순환 속에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시장에 가면 만나는 제철 채소와 과일, 그 자체가 약입니다. 특히 색이 진한 음식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붉은 파프리카, 보라색 가지, 진한 녹색의 시금치, 이들은 모두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상에 색을 다양하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채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적당한 양의 생선, 두부, 닭고기, 달걀, 이런 음식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돕습니다. 하지만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바뀌어 피부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먹는 습관은 음식의 종류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늦은 밤의 야식은 위를 지치게 하고 노화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가볍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식사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편해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젊게 만듭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세포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노화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피부가 칙칙하고 피로가 묻어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기는 사람은 피부가 맑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내 얼굴빛, 내 건강, 내 젊음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맛있으니까 먹는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몸을 젊게 만들기 위해 먹는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제철 음식이 자리 잡는 순간 몸속 활성산소는 줄어들고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젊음은 그렇게 매일의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력이 넘칩니다. 걷는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빛이 환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힘이 빠져 보이고 피부도 칙칙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활성산소, 이 작은 적은 세포를 공격합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지켜줍니다. 면역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무너지는 피부를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비타민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리듬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 움직이지 않는 하루, 끝없는 스트레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을 더 빨리 늙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 매일의 가벼운 운동, 꾸준한 생활 리듬, 이것들이 쌓이면 세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과식은 몸을 무너뜨립니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노화를 재촉합니다. 반대로 제철 채소와 과일, 균형 잡힌 단백질, 이런 음식은 세포를 살리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매일의 밥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얼굴빛을 만들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젊음을 결정합니다.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고가의 시술도 잠시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젊음은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을 바꿉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가 10년 뒤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20년 뒤 삶의 힘이 됩니다. 노화는 누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꼭 힘들고 외로운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웃음이 있고 활력이 있는 노년.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은 노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십시오. 콜라겐을 살리고 몸을 움직이고 제철 음식을 즐기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거울 속 얼굴은 달라지고 마음은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이 있다면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하기를 바랍니다.